사고시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에이 그냥 그러니까 예정했던 대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정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이다처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는 포지션이 갖는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될 위치가 있는데 뭐 일부 의사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무시하기도 힘들어서 어쨌건 정부는 굉장히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물러서셨어요. 그리고 의료계 원로들 요청도 받아들이셔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된 뒤에 최근에 나온 4개 대책 다시 논의하자.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의사들이 물러나 줄 때가 됐죠. 타협할 때가. 근데 이렇게 정부가 한 발 물러나니까 더 강경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요구는 애초에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이번 정책 추진도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공의회에서 걷어찼잖아요. 1. 근데 이번에 그 황희두 님이 올린 페북 그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서울대 전공의 대표고 대전협의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중엽이라는 사람이 이건 아예 정권 타도를 내걸고 이렇게 활동했다는 게 나왔는데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고발뉴스 뭐 그 정도에서만 다루고 다른 데서는 이 내용 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목표가 반문재인 정부라는 그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언론이 여기엔 진짜 침묵하고 있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의사들은 계속 그 겉으로 막 국민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심각한 가짜 뉴스도 엄청 많잖아요. 특히 그 김복동 장학금 가지고 그걸 건드리는 거 보면서 이번에 저도 되게 황당해가지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목사와 의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애초에 최대집도 강성이잖아요. 그분이 코로나19 막 재확산되려고 하니까 잠정 합의를 해요. 코로나 이 불 끄자. 불 나면 불 꺼야 되잖아요. 다 같이 타 죽으니까. 그런데 그걸 전공의들이 걷어찼다고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예, 그런데 보니까 그 황희두님 페북 보고 그다음에 뉴스공장에 나온 어떤 분 인터뷰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그 정권 교체하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 의료 정책에 대해서만 싸운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심지어 또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지난 23일에 총리 간담회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그 공식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바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이제 거짓 선동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그 이야기 생각합니다. 이따가 가짜뉴스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재밌는 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팽팽할 수 있잖아요. 의사들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난 상태. 이렇게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고 굳이 말하자면 의사들이 특별 대우 받는다고 느껴지는 건 그 사람들이 의료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인 거긴 하지만 하다못해 이익 집단이 정부가 하는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집단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검사하고 의사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 있죠. 괴물된 의사들을 처벌해달라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졌다.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집단 휴지는 테러 행위다. 최대집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그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심장이 멎어가던 아빠가 응급실 4군데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청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절한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린 거죠. 그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 탓이다. 의료진의 진료 거부가. 근데 이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저 동의했거든요. 그때 13만 9천 명 정도 됐어요. 이틀 만에. 어쨌건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여론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네. 거예요. 그 오늘 희두님이 올린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순수한 의료 인정 마인드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보도에 보면은 정책 추진을 지금 중단한 상태잖아요. 근데 네.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서로 가져와라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항복하라는 거예요. 아. 어떤 정부가 그 정책이 악법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의대 정원 늘리고 의사수 늘리는 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서울대 병원장인 김현수 이분께서 작년에는 의사수 빨리 늘려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의사수 늘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정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 성향을 갖고 어쩔 때는 늘려야 된다고 말하고 카드 사안인데도 어쩔 때는 늘리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의사들 사이에 소위 고위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나물이 그 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원로분들 이런 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의사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원로들이 없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님 그렇게 한창 힘들다고 할 땐 다 외면하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보면은 이거 새누리당의 예전에 15년도에 이정현 의원이 당시 그 주호영 씨도 거기 공동 발의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서 정작 지금 미통당은 같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의 의사들 누가 앞서가지고 지금처럼 행동했는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또 서울대에다가 이거 외주 맡겨갖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정책 이렇게 만들었더니 갑자기 이제 와갖고 자기네들 또 꼬리자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 되게 우습게 하는 것 같고 더 화가 나는 건 국민의 목숨을 갖고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네티즌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는 어떤 어머니가 댓글 다니까 또 의사가 그거 조롱해가지고 그게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평소에 내가 너네들 안 고쳐주면 너네들이 나한테 어쩔 건데 난 아쉬울 거 없어. 내가 의사인데 약간 이런 게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진짜 암기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게 우리가 의사 그러면 색깔론과는 거리가 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가짜 뉴스 등의 세브란스에 경찰 병력이 뭐 경찰이 급습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그 답글이 보면 뭐 중국처럼 되려나 북한처럼 되려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론이라는 게 정말 무의식에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 의사들 중에 일배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그 워딩을 보면 그것도 그렇죠, 뭐 거의 그렇죠.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부터 이러시는데 보세요. 작년 12월 21일 한 경제지에 실었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제목의 칼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으로 꼴찌다.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다 보니 박리담회를 통한 수익 확보를 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다. 2030년에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의료 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진료량이 급증하지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지방뿐만이 아닌 수도권 대형 병원도 그렇다.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랬던 분이 지금 의사수 늘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부끄러운 건 해명이에요. 해명. 이거 어떻게 해명했냐면 이런 입장 변화가 원칙론과 방법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냈고 거꾸로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막 지금 참고를 하면 의료진이 너무 지쳐갖고 그 넉다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리 더 늘려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제가 봤을 때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김현수 병원장? 아프신 분이 무슨 진료를 합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 의사사회를 그 선동했던 건 가짜뉴스라고 보거든요.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대생 선발할 때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이것도 사실은 가짜뉴스더만요. 법안에 없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 법안에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뽑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뽑을 수도 있다 정도 예시를 들었던 거를 확정된 사실이냐 가짜뉴스를 돌려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의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조민 씨 등장시키죠.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조민 씨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껄핏하면 조민 씨를 들먹여요.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산 것 외에 잘못이 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꿋꿋하게 계속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분 열나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게 시험 보는데도 네. 조선일보인가 거기서는 90%가 반대하는데도 막 그 조국 전 장관님 따님 그 조민 씨는 시험 본다 이런 식으로 아니 시험 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욕을 먹으라고 의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따님이 그 직접 고소했던 일베 회원 중에 한 명 그 녹음본 그 네. 경찰이랑 녹음한 거 자기가 당당하게 올렸었는데 되게 구차하고 찌질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라인에서 자꾸 센 척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만나면은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찌질하게 이번에 제가 고소한 사람도 지금 반응을 보면 뭐 제가 연락을 했으면 영상 내릴 거였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민주 진영에서도 막 다 관용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단호한 조치를 그렇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희두처럼 막 고소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로는 또 공공의대 졸업하면은 서울대병원에서 우선 수료받는다. 이것도 가짜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는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거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건데 공공의료기관에 서울대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관련된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공공의대는 지방에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북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 조건이 붙어요. 학비나 이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려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자세히 하셨더라고요. 네. 피부과만 하려고 그러고 성형외과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정부가 대폭 지원해서 만든 공공의대 출신들은 10년인가? 그 정도 동안 그 해당 지역에 도서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좀 짧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뭐 왜냐하면 20년 하면 안 돼. 수련 뭐 기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20년. 간에 가짜 뉴스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의료 개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한다는 것을 퍼뜨리고 원래 일베였던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 맞네 하고 또 저렇게 동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하더라도요 가짜 뉴스 통해서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특히 그 공공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 일베나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공공을 공산주의랑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이러면은 이게 공산화로 가려는 그 전 단계다. 그래서 아이고. 의사를 지금 못 막으면 이 다음은 너네들이야 이렇게 선동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다 공산주의인가? 근데 재밌잖아요.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파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건 파업이잖아요. 의사 파업. 근데 파업에 대해서 진짜 파업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미래통합당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조선일 조중동도 그렇고. 네. 근데 희한하게 의사 파업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재는 개편, 팔이 안으로 굽고 어. 카르텔 뭐 등등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해관계. 참.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끝.